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꼭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두 말라 죽은 소나무라 예. 예, 이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면 이래 소나무가 죽어빕니다. 요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면 100% 죽어빈다 할 정도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데 예. 최근에 이 소나무 재선충이 급격히 확산돼서 문제라카지 예.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이 소나무 재선충이 고사율 100%가 된다고 할 정도로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인 겁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말 그대로 소나무에 살고 있는 선충인데요. 네. 약해진 소나무에 침입해서 그 소나무 안에서 선충이 번식하는 그런 종인데요. 번식량이 매우 폭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분을 빼앗는 것에서 나아가서 네. 소나무를 죽이게 되는 그런 기작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 3, 4년 사이에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최근 3, 4년은 아니고요. 예. 재선충 급속 확산은 이미 한 20년 이상 된 굉장히 고질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 4년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산됐다가 그다음에 약간 잠잠하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대인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경남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됐었는데 지금은 그 확산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죠. 강원도, 경기도 이런 네. 쪽으로까지 전부 다 확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주기를 갖고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하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기후는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고 예. 겨울철에는 저온 건조한 기후대에 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후가 일반적으로 3, 4년은 비가 많이 오다가 네. 3, 4년은 이렇게 좀 건조하고 여름철에도 네네. 그리고 한때는 춥고 한때는 좀 겨울이 따뜻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기후 특성에 맞춰서 이 재선충이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는 사실 소나무가 자라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 네. 자연적으로 뒀을 때 네.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뒀을 때 전국이 낙엽 화렵수가 우점하는 잘 자라는 그런 기후대인데요. 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낙엽 화렵수를 좀 괴롭혀왔죠. 이게 이제 땔감이라는 걸로 괴롭혀왔는데 네. 최근에는 낙엽 화렵수를 산에서 땔감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나라에 잘 맞는 낙엽 화렵수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소나무 재선충이 대부분 영남 지역에서 발생하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나무는 상당히 춥고 여름이 선선한 곳에서 자라는 그런 수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북한 지역의 북부 네.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인데 전체적으로 따뜻한 곳에서는 잘 못 자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남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도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따뜻한 곳이고요. 그래서 제주도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은 더욱 나쁜 거죠. 소나무가 살아가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낙엽 화렵수뿐만 아니라 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상록 화렵수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소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상록 화렵수와 낙엽 화렵수가 돌아온다. 다시 왕성하게 이 자기 자리를 찾는 수목들이 잘 자란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또 아예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 그 방제 노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네. 계속 방치하면 타고 올라갈 테니까 지금 방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나무 안에 있는 선충을 죽이는 방법. 네. 예.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은 이동 능력이 없거든요. 네. 이동 능력이 없으니까 얘를 다른 나무로 이동시켜주는 매개 곤충이 있어요. 이 매개 곤충이 예. 솔수염 하늘소, 네. 북방수염 하늘소 이런 하늘소 종류예요. 네. 그래서 하늘소를 죽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산에서 하늘소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산에 그냥 농약을 치는, 곤충을 죽이는 농약을 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소나무 안에 있는 선충을 죽이는 방식은 소나무를 잘라서 그 안에 훈증을 해서 선충을 죽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에 있는 하늘소를 없앤다 이런 것은 산에 있는 모든 곤충을 없앤다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제선충을 박멸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방제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방제를 한다고 해서 또 제선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부산 지역에서 과거에 소나무 제선충으로 죽는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형태로 죽는 것보다 소나무가. 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죽는 나무 의심목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런 형태로 죽는 나무들의 나무를 채취해서 실제로 얘가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이 된 나무인가를 판단했는데, 실제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돼서 죽는 수목이 10%가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소나무 제선충을 완전 박멸한다고 해도 네네. 나머지 다른 이유로 90% 이상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소나무 제선충의 방제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이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니 그러면 새로운 방제 전략을 짜야 하는 건지 실질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병해충에 잘 견디는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던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나무 중에서 소나무 제선충에 강한 그런 유전 자원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극히 소수의 지역에서 소나무가 필요한 곳이 있죠. 뭐 문화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극소수로 소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지역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는 소나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낙엽화렵수림으로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대로 두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오히려 더 낮아지거든요. 네네. 낙엽화렵수림으로 전환이 되면. 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소나무가 제가 조금 더 서늘한 곳에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네. 소나무 제선충이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장기적 관점에서는 소나무림이 쇠퇴되는 것이 맞는데 네. 그렇게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소나무 제선충의 확산도 천천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급속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완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소나무림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낙엽화렵수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상록화렵수림 같은 경우는 온도를 소나무림보다 한 3도, 4도 이상 낮춰주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관점에서 그대로 두는 것, 소나무림이 서서히 낙엽화렵수림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숲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